자, 여러분, 기자는 라이센스가 없어요. 자격증이 없다는 소리야. 그니까 나 같은 사람도 하고 있지. 뜨거니까. 자, 하이 여러분, B급 기자입니다. 오늘은 어떤 얘기를 해볼 거냐면요. 얼마 전에 한 구독자분께서 댓글로 남겨주신 질문을 남겨주셨는데, 기자가 되기 위해선 꼭 신문방송학과를 졸업을 해야 되느냐, 이런 질문을 남겨주셨어요. 제가 답변을 달아드리긴 했지만 그거와 관련해서 조금 덧붙일 얘기들이 있어가지고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대학에서는 역사교육을 전공을 했고요. 대학원에서 신문방송학과를 전공을 했어요. 신문방송학과 타 전공을 2개 다 해본 사람으로서 기자와 전공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드릴 수 있는 게 많겠죠. 오늘은 또 얘기하면서 뭘 먹어볼 거냐면요. 진짜 살을 빼야 돼가지고 이제 제철 과일인 귤을 준비했습니다. 귤을 먹으면서 얘기할 거예요.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자가 되는데 꼭 신문방송학과를 전공을 해야 되냐, 신문방송학, 언론정보학, 언론홍보학 이런 거를 전공을 해야 되느냐? 아니야. 아닙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사실 여기까지만 보고 영상 끄셔도 돼요. 다른 직업이랑 비교를 해서 살펴볼까요? 예를 들어서 의사 같은 경우는 의학대학을 나와야 돼. 의과대학을 나와야 돼. 수의사가 되고 싶어. 그러면은 수의학과를 나와야 돼. 초등학교 교사는 교육대학을 나와야지. 교대를 나와야지. 중고등학교 선생님이 되고 싶으면 사범대학을 나오거나 교육대학원을 나와야 돼요. 이렇게 국가공인 라이센스가 있는 일부 직업들은 어떤 특별한 학문을 배워야지만 그 직업을 할 수가 있어. 기자는 그렇지 않거든. 기자는 어떤 국가공인 라이센스가 아니야. 그냥 직업의 하나일 뿐이지 어떤 라이센스가 발급되는 직업이 아니기 때문에 꼭 신문방송학과를 전공하지 않아도 언론사에만 입사하면 기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번 살펴볼게요. 저희 회사 여기 지금 보이는 게 우리 회사 기자들의 목록이거든요. 저부터 살펴보면은, 저는 아까 말씀드렸죠. 대학에서는 역사교육 전공했고 대학원에서는 신문방송학 전공을 했고요. 증권부 신재근 기자 같은 경우는 소프트웨어 공학인가? 그걸 전공을 했어요. 어떤 이공계 쪽을 전공을 했어. 여기 때 후배 기자들도 몇 명 있는데, 강미선 기자는 뭘 했더라? 무슨 공부를 했지? 모르겠네요. 그다음에 정우진 기자도 제 후배인데, 여기는 무슨 공부를 했지? 모르겠습니다. 저랑 친한 이지호 기자 같은 경우는 여기는 이제 신문방송학을 전공을 했어요. 이제 대학에서 신문방송학 전공을 하고 대학원도 해가지고 제가 알기로 석사인 걸로 알고 있어요. 신문방송학 학사 석사를 갖고 있죠. 그다음에 제 선배인 정희영 기자도 신문방송을 전공을 했나? 잘 모르겠네요. 옛날에 좀 이렇게 다 무슨 학과를 전공을 했는지를 다 알았는데 제가 요즘 회사 사람들이랑 친하게 안 지내가지고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그러면은 요건 접고, 우리 회사 사람들을 보는 건 접고, 제가 신문방송학이랑 다른 전공을 직업과 비교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신문방송학이라는 전공이 있어. 신문방송학과. 교사가 되기 위해서 역사교육과가 있어. 제가 전공을 했죠. 경제학과라는 학과가 있어.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하고 기자가 되고 싶다고 치자. 이게 학문이었다면 이제 이쪽은 직업이 되는 거지. 학문, 돈이라고 칩시다. 돈. 이 돈을 벌기 위한 자질, 직업의 조건. 그럼 기자라는 직업을 통과하기 위해서 조건이 뭐가 있어? 언론고시를 통과해야지. 역사교육과를 전공해서 그러면 돈을 벌기 위해서 역사교사를 해야겠지. 그럼 이 사람들은 뭘 해야 돼? 직업의 조건이 뭐가 필요해? 임용고시를 통과해야 돼. 경제학과를 졸업해서는 예를 들어서 요즘 주식시장이 열풍이니까 주식 투자를 잘하고 싶어. 그럼 이 조건을 달성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 경제 상황을 잘 읽어야겠지. 잘 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신문방송학과에서
이 기자라는 직업을 위해서 언론고시를 준비시켜 줄까? 어떻게 하면 KBS 입사할 수 있을까? 이런 언론고시를 통과하는 노하우를 교수님들이 가르쳐 줄까? 아니야. 배우는 것, 대학에서 배우는 것. 신문방송학과에서는 뭘 배우냐면, 예를 들어서 언론의 역사, 언론 철학, 이런 걸 배워. 역사교육과에서는 뭘 배울까? 임용고시 통과하는 법, 뭐 2019 임용고시 대해석, 뭐 이런 문제풀이들을 교수님들이 해줄까? 아니야. 이 역사교육과에서 배우는 거는요, 역사학을 배우고요, 교육학을 배워요. 물론 이 역사학이랑 교육학이 임용고시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직접적으로 임용고시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문제풀이하고 임용고사에 뭐 나오고 이런 거 분석해야 돼. 그런 건 어디서 배울 수 있어? 역사교육과에서 배우는 게 아니라 노량진 임용고시 학원에서 배우는 거예요. 경제학과도 마찬가지예요. 주식 투자를 잘하고 싶어. 경제학과 나왔으면 주식 투자 다 잘할까? 교수님들이 주식 차트 보는 거 알려주고 이때 되면 주식 매수하고 이때 되면 주식 팔고 이런 거 가르쳐 주겠어? 아니야. 이 직업의 조건과 대학에서 배우는 거는 사실 일치하지가 않아. 자, 그러면 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지. 기자, PD, 아나운서 이런 거를 되는데 신문방송학과를 나오는 게 유리한 게 없나요? 없지 않지. 분명히 있어요. 뭐냐면 다른 학문보다 신문방송학을 배우는 학생들 중에 언론인을 지망하는 사람이 많아. 그 말인즉슨 언론고시와 관련한 정보를 습득하는 어떤 다양한 통로가 있고 또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스터디 그룹 같은 걸 꾸려가지고 뭐 어려운 언론사 입사 과정을 같이 이렇게 공부를 한다거나 이런 게 좀 큰 장점이에요. 직접적인 언론사에 진입하는 직접적인 신문방송학과의 장점은 이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방금 했던 얘기의 좀 연장선인데 신문방송학과를 전공을 했다고 회사에서 이 지원자를 우선 채용하거나 아니면은 뭐 10명의 기자를 뽑는데 그 중에서 5명은 신문방송학과로 배정을 한다거나 이런 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쿼터제 같은 거 전혀 없어요. 전공 때문에 기자나 언론인에 도전을 못한다. 이런 거는 편견이에요. 그런 건 전혀 없으니까 여러분 뭐 내가 신문방송학과를 전공하지 않았으니까 난 언론인을 못할 거야. 이런 생각은 전혀 가지면 안 돼요. 뭐 신문방송학과의 좀 학문적인 뭐 아쉬움? 뭐 이런 거를 좀 얘기를 해보자면 이게 아무래도 조금 뿌리가 없는 듯한 느낌이야. 학문적인 깊이가 좀 얕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내가 대학원을 다니면서. 뭐 이게 무슨 뜻이냐면 뭐 철학, 그 다음에 사회학, 교육학 이런 학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뿌리가 되게 깊어. 오래된 학문이잖아. 근데 신문방송학이라는 학문은 신문이랑 방송이 태어난 다음에 생긴 학문일 거 아니야. 그 역사가, 학문의 역사가 아무래도 얕아요. 여기서 이 학문에서 이 아이디어 가져오고, 철학에서 이런 거 가져오고, 교육학에서 이런 거 가져오고, 사회학에서 이런 거 가져와서 그거를 신문 방송에다가 접목을 시키는 약간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나는 개인적으로 기자가 됐는데 신문방송학이라는 전공을 굳이 학부에서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아까 말했던 거에 좀 연장선인데 신문방송학을 공부를 했다고 해서 그 학문에서부터 비롯되는 어떤 전문성이 나는 신문방송은 좀 약하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경제학을 공부를 했어. 뭐 보이지 않는 손, 뭐 각종 경제 이론들 중에서 몇 개쯤은 알겠지. 그리고 뭐 심리학을 전공을 했어. 그럼 이 사람은 어떤 전문성을 갖고 있겠죠. 뭐 심리학에 대해서만큼은. 근데 과연 신문방송학을 공부를 한 사람이 경제학을 공부를 한 사람, 심리학을 공부한 사람들처럼 어떤 한 가지 분야에 대해서 어떤 명확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을까? 나는 조금 미지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문방송학과에서 기사 쓰는 법을 가르쳐주지 않아요. 영상 편집하는 법을 가르쳐주지 않아요.
그 신문 방송에 대한 학문을 가르쳐 줄 뿐이지 그 세부적인 스킬, 기사 쓰는 법, 취재하는 법, 언제 어떻게 보도를 하는지 이런 거는 다 언론사에 입사를 해서 새로 배우는 거야. 그리고 요즘에는 기자들로 하여금 되게 전문성을 많이 요구를 해요. 국방부 출신의 어떤 기자들도 있을 수 있고 기상학 석박사까지 한 뭐 기상 전문 기자가 있을 수도 있고 의사, 약사 아니면 간호사 출신의 의학 전문 기자가 있을 수도 있지. 이런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컨텐츠는 훨씬 더 깊이 있는 컨텐츠가 될 수가 있는 거죠. 내가 국토교통부 출입을 하고 있는 기자지만 나는 부동산에 대해서 전문성이 약해요. 근데 오히려 현장 공인중개사를 수십 년 한 사람들을 기사 쓰는 법을 가르쳐가지고 내 자리에 앉혀서 기사를 쓰게 시켜. 나보다 훨씬 더 양질의 컨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개인의 전문성을 키운다는 측면에서는 나는 신문방송학과보다 타 전공을 공부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를 정리하자면 첫 번째, 언론사에서 신문방송학과라고 특혜를 주지 않는다. 쿼터즈가 있는 것도 아니고 신문방송학과 출신을 우선 채용하는 것도 아니다. 두 번째, 신문방송학과의 장점은 아무래도 주변에 기자나 PD나 아나운서 같은 언론인을 지망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 언론고시를 준비하는 게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결국 언론사에 입사해서 새로 배우기 때문에 신문방송학과 출신이든 경제학과 출신이든 역사교육과 출신이든 다 또이또이하다. 다만 어떤 특이한 전공, 특수한 전공, 어떤 본인의 전공을 살릴 수 있는 전공을 공부한 사람이 기자가 된다면 그 사람만의 특화된 컨텐츠를 만드는 분야에 있어서만큼은 훨씬 더 유리할 수 있다.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횡설수설했는데 정말 한 문장으로 정리하자면 신문방송학과 출신이라고 언론사 입사에 특혜를 받는 거 없고 언론사 입사 시험을 통과할 능력만 된다면 어떤 전공이든 언론사 입사는 제한이 없다. 이 정도로 할 수 있겠습니다. 끝.